저기 독립정신 강의 오늘은 김효선 선생님 모시고 한 2주일 만에 계속합니다. 오늘 미국의 남북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주일이나 쉬어서 예. 예, 다시 시작하니까 좀 쑥스럽습니다. 예. 쉴 때도 있어야죠. 그러니까요. 예. 지난주 뭐 사건이 많았으니까 굵직굵직 큰 사건들이 예. 많았으니까 뭐 저희 이제 동정신 하다 보면은 그 여기에 나오는 내용과 또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또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되고 2주 동안 남북회담에 홀린 정신을 좀 수습해서 이제 독립을 위해서 독립정신을 다시 달려봅시다. 공부했던 거 기억이 안 나실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독립전쟁 이후의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죠. 네. 이렇게 정리된 거 보면은 그러니까 1776년에 독립을 하고 이게 남북전쟁은 그 1800몇 년이죠. 41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 한 100년은 좀 못 됐지만 그때까지 그 독립을 쟁취한 독립을 잘 지켜서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 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침해하지 않는 그 소극적인 것에서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이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같이 여기면서 타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다른 나라 백성이나 정부의 자율권을 위해서 노력했죠, 미국이. 네. 근데 그거는 오늘날도 그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를 자임하는 그 기저에 이런 것들이 깔려있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그 경찰 국가라고 하지만 그게 경찰 국가 그러면 마치 무슨 다른 나라를 막 억압하는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이 최초의 공화국으로서 자유로 모인 국가, 자유로운 백성들이 모인 국가들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첨단의 리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을 폐기하려고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자유뿐만 아니라 뭐 세계 모든 나라의 자유를 지켜주는 이제 그 정신을 공유하는 그렇습니다. 그 국가를 독재자로부터 자유를 보호해주는데 특히 북한의 경우에는 노예로 사는 북한 주민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거니까. 네, 6.25 때 우리나라의 이제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온 것도 그러한 정신이.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자신들의 그런데 또 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 1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그 미국의 고립주의.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뭐 우리는 관여하지 않을 거야. 우리만 그 피해를 안 보고 우리만 공격을 안 받으면 이제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자유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미국이 또 역할을 했죠. 뭐 그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자기들 공화국이 탄생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그 왕들이 이 전쟁을 자기네 무슨 게임처럼 하는 그런 왕들의 억압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개입을 우리가 막는다. 자기를 보호하는, 자기의 자유를 보호하는 뭐 쓸데없이 남의 싸움에 우리가 그때는 또 신생국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신생국이었기도 하고 또 새로운 가치였잖아 이것이. 그러니까 새로운 공화주의라는 가치를 이제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했죠. 그 왕의 권리를 지키는 전제국가의 뭐 피해의식이 많았던 거죠. 신생국이니까. 아직 자신이 좀 자기가 신생아에 불과하니까. 그 이제 뭐 지금 여기까지 우리 박사님하고 다 미리 얘기를 다 나눴지만 건국 초기의 미국 상황은 지금도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땅의 인구는 얼마 안 되잖아요. 참 축복받은 나라. 자원은 풍부했으나 인력이 부족했고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소중히 여김으로 미천한 사람이라도 남에게 머리 숙이고 이제 노예가 되려는 사람이 없었다. 그 얘기는 인력이 부족한데
인력이 부족함에 불구하고 그 있는 인력들조차도 그래도 이렇게 자주적으로 뭘 하려고 그랬지 남의 밑에 가려고 하질 않았고 그 이제 기술을 배우고 지식을 길러 스스로 노력해서 생활하는 걸 당연하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원래 그 영국에서 뭐 유럽에서 넘어올 때부터 이 사람들은 개척을 했잖아요. 맨몸으로 넘어왔으니까 그게 이제 생활화되고 습관을 되고 아까 우리 밖에서 여담으로 했던 미국인들은 뭐 아이들 어느 정도 되면은 내보내서 자립시킨다.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던 생활 습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신대륙에 와서 개척한 사람들의 자손들이니까 개척 정신이 그죠? 예, 그리고 이제 타인을 돕는 걸 당연시하고 이제 막 부유한 사람도 일손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고 뭐 자원은 풍부하고 그러나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제 값싼 노동력을 구하기 위해서 흑인을 사서 노예를 부리고자 했다. 이제 이게 지금 이거는 건국 초기의 상황에서부터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미국의 그 당시의 상황을 얘기해 준 건데 그러다 보니 이제 노예무역 박사님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인력이 모자라는 항상 인력은 모자라고 땅은 넓고 그러니까 빈 땅은 많고 누구든지 좀 와서 뭐 그 땅을 개척한다 그러면 환영하는 그런 정도로 여유가 있었고 노동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을 천시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또 사람들이 남에게 밑에 들어가서 사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이제 모순되게 한 가지 이제 흑인 노예들은 또 존재했는 그런데 이제 남부의 주들은 흑인 노예들이 있고 북부의 주들은 흑인 노예가 없고 공업을 주로 상공업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독립하고 나서 한 70년 동안 이 흑인 노예 문제로 해서 모순이 계속 쌓여가다가 이제 결국 남북전쟁으로 폭발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됩니다. 그 산업과도 많은 연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남부 쪽은 주로 이제 목화 농장을 하다 보니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고, 하여튼 그 이렇게 해서 노예 무역이 그 성행하게 됐고, 뭐 일륜적으로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그 당시 시대 상황이 그러니까 그 노예 제도에 대해서 북부의 상공업하는 주에서는 그 노예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원래 자유와 평등을 가지고 태어난 나라인데 노예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고 남부는 문화가 좀 더 이렇게 귀족적이고 노예와 그 백인과 흑인 사이의 그 차별을 당연시하는 그러한 문화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이제 남부와 북부 사이에 점점 괴리가 심해지면서 결국 전쟁으로까지 이제 가는. 근데 사실 그 우리가 옛날에 그 뿔이라는 영화도 드라마도 보고 또 했지만은 그 같은 인간으로서 정말 참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참혹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노예 실상들 보면은 저도 그 노예를 이렇게 가둬놨던데 여기 가서 보니까 정말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 지하에 요만한 창 하나 이렇게 내놓고 그 밖에서 막 파도가 치면 거기 들어오지는 않는데 그 밑에까지 그냥 찰랑찰랑하게 그렇게 그런 데다 가둬놨다가 배에다 싣고 또 오랫동안 와서 또 농장에서는 혹독하게 뭐 이게 노동만 했나요? 또 농장주들한테 성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북부 사람들은 그 인간으로서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많이 비판을 해왔는데 지금 우리나라하고도 이게 상당히 비유가 되는 게 우리도 지금 미국이 독립한 지 70년 만에 남북전쟁을 했듯이 우리도 지금 한 70년 됐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남쪽에는 자유공화국이 생겼는데 북쪽에는 노예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북한의 주민들이 지금 노예로 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감옥 얘기를 하셨지만 그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야말로 똑같은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 발전 역사하고 우리 발전 역사에 그 희미한 그
뭐랄까 궤적이 비슷한 같이. 궤적이 그런 걸 지금 느낍니다. 저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또 박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그러니까 주신. 트럼프 대통령이 노예 해방 얘기하는 게 그게 그냥 개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네 역사 그렇게 됐기 때문에 좀 그렇게 얘기해요. 뜻이 깊은. 하여튼 어쨌든 우리 6.25 전쟁을 치르고 53년에 휴전하면서 휴전 협정이 조인되던 날 또 이승만 대통령이 담화했잖아요. 그 중에 당분간 북한의 공산 학정 밑에 놓이게 될 북한 동포들이여 희망을 잃지 마시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모순에 처한 거죠. 우리 자유공화국을 세웠으니까 전 민족을 다 자유를 줘야 되는데 저기는 우리 힘이 못 미치고 노예가 되니까 이걸 가슴 아프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그 상황을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미국에서 북부의 리더들이 남부에 있는 노예제에 대해서 받는 태도랑 비슷한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부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기 말하면 이제 뭐 천부인권설, 인간은 피부색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고 자유로워야 되고 천부인권을 갖는다. 이제 그것이 그야말로 이제 성경에 있는 이거 왜 꺼졌어요? 아마 이제 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흑인들도 하나님이 주신 같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고 또 자신의 권리는 소중히 여기며 타인의 권리 무시하는 것은 도리 어긋나고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은 우리 형제를 물건이나 가축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문명사회에서 이 같은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이제 분노를 했죠. 북부 지방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이 북부 지방의 사람들 생각과 똑같아서 북한 인권,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금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해서 중국에 들어가면 중국 사람들 사고 팔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축 취급하죠. 가축 취급하고 막 물건 취급. 성적으로 막 유린하고 이런 일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 북한 동포들이 겪고 있는 인권 유린이라든가 고초가 제가 볼 땐 노예제도 노예들보다 더 좀 심하다고 보고. 왜냐하면은 노예들은 하라는 맡겨진 자기 하루의 일당을 채우면 저녁 시간에는 자유로웠잖아요. 저녁 시간에 예배 보고 예배 보고 자유롭게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자기 동족들하고 즐겁게 춤도 추고 나름대로 자기 문화도 또 향유하고 했잖아. 북한은 가정에서는 좀 그렇게 자유롭게 했을까요? 글쎄, 그건 거기까지 잘 모르겠는데. 글쎄, 보면은 서로들 감시하고, 하여튼. 여기서 세 번째, 자신의 권리는 소중히 여기며 타인의 권리는 무시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는 소중히 하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완전 인권이 무시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는 이 세 번째 이 어긋나는 인간으로서 참 보면은 우리가 항상 그냥 어렸을 때 생각하고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좀 더 너그러워져야 되고 하는데 사실 지금 요즘 우리 국민들의 이 행태가 보면 굉장히 편협하고 너무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그러니까 이타심들이 참 많이 교육에서도 이런 문제가 연유됐을 것 같은데 자기 열심히 챙기고 하여튼 좀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사에 생각하는 이런 사고였다면은 미국과 같은 행동 절대 못하죠. 지금 그러고 있죠. 지금 북한 동포는 아랑곳하지 않고 김정희한테 열광하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하는 역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도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다 베푸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많아도 또 인색한 사람은 굉장히 인색한데 그러니까 참 미국도 잘못하는 것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중에서 그래도 미국이 가장 착한
착한 나라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 고아나 이런 사람들은 네. 입양을 받아서 그 키워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 정도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아를 수출하고 있으면 예. 정말 이거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리에 어긋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1, 2차 대전과 뭐 6.25 전쟁, 지금도 끊임없이 각 지역에서 이렇게 전쟁들,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미국의 덕을 안 본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인들의 그 사고가 이러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행동으로 표출돼서 이렇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반미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뭐 전 세계 문제에 개입해서 자기네 이익을 챙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 각 갈등 상황을 보면 말이죠. 그 갈등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가 미국한테 가고 호소를 해서 좀 개입을 해서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또 요청을 거절하면 당신네들은 왜 당신네 것만 생각하고 이 다른 사람들 보통 외면하냐고 또 막 항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끌려 들어가는 분쟁들이 많아요. 그럴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보세요. 우리 그 보수 진영 쪽에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미국만 쳐다보고 그렇죠. 있잖아. 아, 북폭해줬으면 좋겠어. 날마다. 그렇습니다. 네. 똑같을 것 같아, 다른 나라도. 우리는 뭐 시위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쩌지 못하고 미국만 쳐다보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전 세계 문제에 이제 개입하는 경찰 아닌 경찰이 네, 돼서 그렇군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사실 미국도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때문에 자기들은 돈 써가면서 욕 먹어가면서.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계속 불평을 하는 겁니다. 네, 미국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가보면 뭐 박사님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오래된 도시들 같은 경우, 뭐 뉴욕이고 뭐 어디고 이런 데 보면 진짜 사회 간접 시설이 너무 낙후돼 있어가지고요. 도로, 정말 할렘 것 같아. 이 도로도 막 울퉁불퉁하고 우리나라 시골 가도 그런 도로 없어요. 정말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데다가 다 써야 될 돈을 맨날 남의 나라 돕는 데다 써서 그것이 이제 불만이고 트럼프니까 아메리카가 먼저다. 미국 퍼스트. 그렇죠. 당연하죠. 미국 국민으로서는. 하여튼 감사하면서 죄송하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참 요즘 우리나라 상황을 보니 만감교차합니다. 미국이 이제 또 다시 이제 독립정신으로 돌아가서 사실은 독립을 할 때 독립전쟁을 치를 때 이제 프랑스의 지원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프랑스가 지원하게 된 거는 뭐 그냥 영국이 싫어서. 영국이 싫어서. 그리고 뭐 우리 이제 이 박사는 참 좋게 썼어요. 그 미국 사람들의 그 불굴의 의지, 꺾이지 않는 정말 무기도 없고 제대로 훈련받은 그 군대도 부족하면서도 끊임없이 앞 사람들이 나가 싸우다 죽으면 뒷 사람들이 또 나와서 이렇게 독립을 하겠다는 여기에 감동해서 프랑스가 지원하고 그랬을 때 이제 그렇게 계속 그 민간인들조차 나가서 싸우고 죽고 하는 걸 보고 이제 각국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미국 시민들을 미친 사람이라고 비판도 하고 그랬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동해서 지원해주러 오고 이렇게 영국이 물러가고 미국은 독립하여 영원 무궁한 자유 기초를 세워 세계 인류 문명 국가로 발전했다. 사실 그때까지는 아직 미국이 1위 국가는 아니었죠. 남북전쟁 때까지는 아니었지만 공화국으로서 탄생한 거는 제일 먼저였으니까. 그 미국이 탄생하고 조금 있다가 프랑스 혁명이 나서 공화국으로 바뀌니까 나름대로 정치적으로는 아주 선구적인 거기에 이제 우리 이승만 박사께서 매료가 되셨던.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독립이 됐습니다. 예, 요게 이제 그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독립정신 내용 그대로 옮겨봤는데요. 누구든지 순수한 마음에서 노예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목숨을 바치려 한다면 뜻밖의 용기가 생기고 불가능하다고 믿던 것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미국 국민이 얻은 값진 권리는 남들이 도와주거나 아무 노력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피와 재물을 희생하며 힘겹게 쟁취한 것이다.
이는 곧 힘들이 얻은 재물이 오래 유지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거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놓여있는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자유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애국자의 피를 먹고. 그런데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하긴 했지만 그것도 뭐 다른 나라로처럼 뭐 몇백 년씩 한 거 아니고 한 세대 정도 했고 또 그에 비해서 이제 대한민국 건국하는 과정에서 사실 웬만한 대부분의 나라들 보면은 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뭐 내전을 겪든가 뭐 하여튼 내국가에서. 근데 우리는 그러한 그 엄청난 내전은 겪지 않고, 그러니까 크게 피는 안 흘리고 독립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대신 이제 유교라는 그 그렇죠.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피를 흘렸고 희생을 했고, 어떻게 보면 그때 흘린 피값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또 피를 흘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흘리려고 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독립을 할 때 그 자기네들이 싫어하는 그 영국 왕실, 영국의 왕정을 반대해서 이제 전쟁을 해서 독립을 하고 왕이 없는 공화국을 세웠는데, 우리는 이제 50년에 독립을 할 때 뭐 조선 왕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본 일제도 물러갔고 그런 상태니까 왕실에 반대해서 우리가 독립을 한 건 아니었는데, 그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건 왕실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공산당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공산당과의 투쟁 과정에서 나라가 독립을 했고, 또 독립하고 나서도 공산당이 침략을 해서 전쟁을, 유교전쟁이라는 큰 전쟁을 겪었는데, 그 전체의 과정을 이끌어 주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접하게 이 상황을 보면 60년 전에, 65년 전에 우리가 그 공산주의와 싸워서 그 피를 흘리며 희생하고 자유를 지켰지 않습니까? 네, 그 정신을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공산주의자들, 뭐 지금은 완전히 뭐 정통 공산주의라고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상에 대해서 아무런 그 위기나 두려움을 전혀 못 느끼고 오히려 뭐 친화적인 이런 흠모하고 참 이게 정말 좀 너무 쉽게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그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너무 해이해져서 그런 상황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대한동포들은 어떻게 했어요? 미국은 이미 이제 그 피를 흘려서 목숨을 바쳐서 독립을 쟁취해서 나라를 70년 동안 끌어왔다가 그 이제 80년대 들어와서는 야, 노예도 안 된다. 우리가 왜 독립을 했냐?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평등하게 살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가 같은 우리의 형제를 이렇게 노예로 부리면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노예 해방 운동을 벌인 거죠, 말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전을 치른 거 아닙니까? 보편적인 가치를 위해서 전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보편적인 가치를 위해서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 아니고 같은 국민이 같은 국가의 국민들과 싸움을 한 거예요. 이게 되게 대단한 거잖아요, 이거. 맞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대한동포는 어땠나요? 우리도 그 갑오경장 때 그 노비 같은 거, 그 노비제도 없애라고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냥 선언만 했지. 그 이듬해 그리고 나서 그게 또 유명무실해지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노비제도가 그 제도로서 폐지된 거는 일제시대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런 말하면 우리 또 친일파라고. 아니 뭐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자주권이 없어져서 그렇지, 그런 오늘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향유할 수 있는 근대 국민국가가 될 수 있는 그 틀들은 이때 많이 또 만들어진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대 국민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법이라든가 상법이라든가 뭐 이때 이미 이제 만들어진 거에다가 우리가 그걸 갖다가 조금 더 보완하고 법칙의 기본 구조도 그때 만들어졌죠. 그죠. 자본주의라는 것, 또 사유재산이라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고 뭐 동전이 양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이 있으면 양이 있는 것 같게 뭐가 딱 그리고 옳다 이렇게 세상사를 그 뭐 칼로 무자르듯이 자를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또 나이 들어서 보면은 더군다나. 네. 항상 그 미국의 경우에도 미국이 왜 다른 나라와 다른 저런 독특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느냐, 독립할 수 있었느냐를 연구하는 사학자들은 결국은 식민지 시대의 미국을 연구하게 됩니다. 미국의 식민 상태는 다른 나라의 식민 상태하고 어떻게 달랐길래 그 안에서 이런 나라가 나올 수 있었느냐 이렇게 됩니다. 참,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 독립 정신은 뭐 미국의 역사를 가르치기보다 뭐 그런 목적도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배워서 우리가 우리의 독립을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로 써진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박사가 마지막에 이제 그 미국의 남북 전쟁을 소개하면서 그럼 우리 대한동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과연 미국 사람들처럼 그런 권리를 누리고 있다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1904년 얘기죠. 대한제국 시절. 예. 그때 이미 뭐 이영훈 교수님 저 지난번에 내신 그 책 환상의 나라라는 거 이걸 보더라도 조선시대 거의 50% 정도가 노비였었다고 하니까 더 비참했겠죠? 그게 아마 이제 이영훈 교수가 말씀하신 건 조선 중기까지 얘기인 것 같고 근데 후기로 가면 아마 많이 죽었던 것 같더라고요, 노비가. 근데 아무튼 있긴 있었죠, 계속해서. 많이 왜냐면 노비 값이 싸져가지고 싸져서 자기가 돈을 주고 그 환천을 하고 그걸로 그게 써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근데 여전히 이제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그런 권리를 누리고 있다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런 권리를 무시하고 생명만을 부지하기 위해 노예처럼 사는 것에 만족하겠는가? 아마 그때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잖아요. 이게 시골에 이렇게 어디 가면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막 애기씨 뭐 이렇게 막 그러는 거 많이 봤거든요. 시골 그 친척집 가고 그러면은 그때까지도 그분들은 뭐 이렇게 마름 산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노비는 아니더라도 이제 머슴처럼. 맞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예, 근데 그분들 자신이 그걸 못 벗어나신 거예요. 그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셔야 되는데 너무 오랜 세월 그렇게 이제 살아오시다 보니까. 저도 그거는 이제 어른들한테 들었더니 해방되고 나서 6.25 때까지 그 시기에 그 마름집 주인집에 어린아이가 마름한테 하대하고 그분들은 그 주인집 아이나 뭐 이렇게 저기 하면은 존대하고 막 애기씨 뭐 그런 이러고 그게 이제 옛날에 그 종들이 주인집 하는 것처럼 그게 완전히 없어진 게 아마 60년대 이제 경제 발전이 좀 어느 정도 되면서 이러면서 농촌도 좀 달라졌었잖아요. 그러면서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경제학 쪽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그게 잉여노동이 이제 없어지면 노동이 귀해지잖아요. 아까 미국처럼.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의 시가가 올라가면서 농촌의 잉여노동은 도시의 공업이 발전하면서 그게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농촌에도 이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남아있는 거예요. 하여튼 뭐 우리는 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목표를 세워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이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
미국에서 남북전쟁까지 하면서 그 흑인 노예들을 인간의 대접을 해주려고 그 자기들 목숨들을 내놓고 싸웠는데 우리 그 당시 그게 벌써 1800년대 중반의 일인데 우리는 1900년도까지 됐지만 더군다나 우리는 같은 동족들끼리 이렇게 그 노예를 부리고 이러니까 참 이 박사가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야 된다.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때 당시에 뭐 흑백 사회는 차별이 있었지만 백인들끼리는 백인 성인 남자는 다 투표권을 갖고 있었으니까 물론 이제 여자들은 그때 못 갖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같은 종족끼리 이렇게 노예를 부리고 이제 그런 좀 가슴 아픈 그렇죠. 이제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미국에서도 이 남북전쟁이 끝나면서 바로 흑인들이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게 된 건 아니고 남북전쟁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남부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막 방식으로 얼검해가지고 결국은 60년대 인권운동이 벌어지고 나서 그죠. 이제 마틴 루터 킹이 드러났고 근데 그 참 그런 보면 근데 이제 그 제가 2차 대전 때 우리 한국전 때도 흑인으로 이렇게 구성된 부대가 있었고 2차 대전 때도 또 흑인으로 구성된 부대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에게 더 나은 지위를 줄 것이야 이러니까 내가 군대에 들어갔고 그게 이제 2차 대전 때도 흑인들이 많이 지원해서 싸우고 나서 2차 대전 끝나면서 더 이상 흑인들 부대를 따라붙고 하지 말고 운영하지 않고 그냥 혼합 평등하게 해라 그렇게 명령이 내려와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군대에서는 해결됐고 일반 사회에서는 남부 지역에서 아직도 뭐 흑인은 차를 타면 맨 뒷자리에 앉아있고 화장실도 따라가야 되고 학교도 그런 이제 세그리게이션 좀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것이 남아있다가 이제 60년대 와서 이제 다시 그것이 이제 다 해소가 되니까 이제 어떤 사회든 그 해소되는 과정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하루아침에 이제 그 생활 습관이나 생각들이 바뀔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도 뭐 그렇게 변천되기까지는 36년, 일제 36년에서 또 그 근대국민국가가 건설되고 나서도 한 뭐 10년 이상 지나서 좀 어느 정도 정리됐으니까 이렇게 서서히 급격하게 뭐 지금도 그런데 이게 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은 참 그 영국인들이 미국인들에 대해서 갖는 우월감 뭐 대단하잖아요. 뭐 저기 그 미국인들은 좀 화수를 먹고 미국은 야 니네 걸핏 우리한테 도움 받았으면서 말이야 뭐 이러고 이런 것들 하여튼 그 나와의 다름을 좀 너무 몹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강조하는 이런 것들 그게 이제 크게 뭐 분쟁을 일으키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또 뭐라 그럴까요? 뭐 갈등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카타르시스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모두 동등할 수는 없으니까 인간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또 사람이 이렇게 모이면 집단 심리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집단보다 우리 집단이 우월해 뭐 이런 생각을 어느 집단이 다 갖고 있는 거니까 그걸 현실로서 인정을 하는데 단지 그것이 전쟁으로 가지 않고 국가 간의 협력을 막지 않는 정도로 우리가 정치가나 이런 사람들이 잘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제 우리는 그 미국의 남북전쟁을 통해서 그 흑인 노예 해방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봤지만은 이렇게 독립정신의 그 주제가 그거였으니까요. 사실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그 남북전쟁이 또 흑인의 해방뿐만 아니라 그 미국 사회 미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도 큰 모멘텀이 됐던 이런 전쟁 아닌가. 만약에 그때 그 남부는 노예제도를 그냥 자기네들은 온전하게 그 지키겠다. 그래서 그 연방 탈퇴까지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때
뭐 여러 가지 뭐 링컨의 전기를 읽어보거나 그래도 그런 데도 있고 또 여러 그 학자들이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게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난 것만은 아니다. 뭐 실질적으로는 그 연방 탈퇴를 막기 위해서. 근데 그때 만약에 정말 그 남부가 연방이 탈퇴했으면 미국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렇죠. 이렇게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그 전쟁을 통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그런데 링컨을 욕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잖아요. 위대한 대통령 뭐 보니까는 그 워싱턴, 링컨, 제퍼슨 이 세 사람은 거의 신격화됐다시피 하더라 미국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니 내전을 일으켜서 말이야 엄청 죽였는데 우리 링컨이 왜 위대해? 저 나쁜 놈이야.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사고로 볼 때는. 그렇죠. 그런데 링컨은 자기가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는 공화국을 지킨다는 게 최고의 임무, 최우선의 임무니까 탈퇴를 나는 용납할 수 없다. 공화국의 통합성을 나는 유지해야 된다. 전쟁을 할 수 없다.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남부의 그 좀 봉건적인 그런 제도들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남부에는 그 북부에서 말하자면 이제 전쟁이 이겼으니까 남부에 있는 그런 봉건적인 제도를 다 해체시켜버리고 몇십 년 동안 이제 위임 통치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북부의 그 근대화된 산업화된 그 시스템이 미국 전체를 이제 통합하게 되면서 미국의 그 산업 성장이 막 눈부시게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로 우리 산업화 시기를 본다면 미국의 산업화 시기는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 19세기 말까지입니다. 그때 막 눈부시게 산업이 성장을 하니까 노동력이 부족해가지고 막 유럽에서 이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때는 이민도 그냥 가기만 해서 건강만 받쳐주면 막 들어갔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의 백인들에게만. 다른 지역 사람들은 안 되고 백인들만. 아니고 그 바람에 우리 그 한인들도 하와이로 이민 가고 일본인들, 중국인들 이제 좀 급수는 낮지만 농장으로 그러니까 그 농장 노동자로 가는 거죠. 어쨌든 간에요. 그래서 그 이민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이민 문화가 이제 자유롭게 열린 건 65년입니다. 1965년. 그건 이제 정사긴 쿼터에 의해서 열린 거고.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전에는 그 인권 운동을 이제 60년대 마틴 루터 킹이 하면서 이제 모든 문제를 이제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이게 흑백 차별이라는 게 우리 남북전쟁 때 그걸로 전쟁을 했고 그걸로 우리는 흑백 차별을 인종 차별을 안 하기로 결단을 한 나라인데 왜 지금까지 이런 제도가 여기저기 남아 있느냐? 그러면서 남아 있는 제도를 뒤져보니까 이민 정책에도 남아 있다 이거. 이민 정책에도 인종으로 차별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이민 문호를 열어서 이제 유색인종들도 이민을 오게 올 수 있고 문호를 열면서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많이 이민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미국에 가서 볼 수 있는 교포들 중에 좀 일찍 온 이민자들이 그때 이제부터 가기 시작. 그 지금 이제 미국의 남북 전쟁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미국에 대입을 해서 좀 비교를 해본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의지만 있고 물론 이렇게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의지만 있고 능력만 된다 하면은 북한의 동포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죠.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을 해서 북한을 그 통일을 시켰어야죠. 무력으로라도 그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을 시켰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우리는 참 굉장히 많이 민족 이렇게 떠들면서 실질적으로 그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외면하는 건 상당히 뭐라 그러죠? 이율배반적이에요. 아니 지금 실제 우리 대통령조차도 인권 변호사 출신이면서 북한 동포의 인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오히려 그 인권 탄압자 가서 뭐 좋다고 악수하고 손잡고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물론 더 큰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좀 페인팅한다 할 수 있겠지만은 평소에도 하나도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만약에 그 사람이 김정은 일가가 북한 동포들을 심하게 인권 유린을 하고 있다는 의식이 있다면 그 앞에서 그렇게 웃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만날 수는 있지만 적과도 만날 수 있지만 그럼요. 거기 가서 웃고 이거는 참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닙니다. 네. 정말 제대로 좀 정신이 좀 바뀌었다고 하면은 북한 동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무력까지도 불사해야 될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지금 현재 모습은 전쟁이 일어날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데요.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그래? 뭐 싸워야 되면 싸워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웃집은 맨날 그 깡패한테 폭행당하고 그러는데 나는 내 재산만 지키겠다고. 예, 이기적인 아주. 바깥에 쳐다보지도 않고 이제 대문 안에서 있으면 결국은 그 강도가 그 옆에 집을 제압하고 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 강도가 이제 우리 집에도 쳐들어오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하는 이 행위를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요?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니네가 어떻게 했는지, 니네가 과거에 했던 일들을 돌아봐. 이럴 것 같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다들 힘들고 짜증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위태로운 시기고, 그러나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기운 내시고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말이 그렇지 70년 두 세대입니다. 참 기가 막힌 세월을 살았는데 이제 그 북한 동포들에게도 자유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연이 오늘 이상하게 또 우리 굉장히 차분하고 무거워졌습니다. 아이고, 제가 스타스러운데 우리 박사님께서 차근차근히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다운돼서. 그런가요? 네. 저는 처음 출연해봐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오늘은 미국의 남북전쟁에 대해서 이루어봤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